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후 11시 58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9월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그냥 저냥 야간 선물도 거의 보합이고 특이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9월 1일부터 오늘 9월 8일이니까 6거래일이 지났어요. 6거래일. 이번 달이 총 19거래일인데 6거래일이 지났으니까 1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마지막 주는 28, 29가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5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3일에서 총 1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거래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뭐냐면 큰 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큰 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실 봉은 반기봉이에요. 반기면 6개월짜리 봉입니다. 6개월짜리 봉을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보여요. 보이시죠? 상단선이 어디 있느냐? 상단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2640일 정도에 있어요. 자, 2641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2641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왜냐? 이 위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상단선 위로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느냐? 개인이 팔아야 돼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보이시죠? 자, 상단선을 올라타는 조건은 개인이 매도할 때만이에요. 개인이 매도할 때만 가능한 거죠. 개인이 매수할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41이라는 숫자를 위로 올라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탈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개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 7조. 7조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40일 위로 올라가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 7조가 필요해요. 7조가 있나요? 없어요. 7조 어디 있어요? 자, 7조에는 기관이 5조 3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2조 3천억을 팔았어요. 문제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7조라는 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투자자별 일별 매매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개인이 7조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5조 4천억이 포스코야. 이해되세요? 개인이
7조를 매수했는데 5조 4천억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그리고 8,900억이 LG화학, 5,400억이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4천억이 삼성 SDI, 4천억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3,300억이 기아, 3천억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섹터의 기업인지 아시겠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이 미친 듯이 사들인 섹터가 배터리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 5조 4천억, LG화학 8,900억. 이거 두 개 합치면 6조 3천억, 6조 4천억 정도 돼요. 그죠?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합치면 7조예요. 예? LG에너지 솔루션까지만 합쳐도 7조라고. 그러면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7.8조. 그죠? 퓨처엠까지 합치면 8조예요. 삼성전자를 5천억 파는 동안 하이닉스를 4,800억 팔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1조 파는 동안에 배터리 섹터는 8조를 더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상단선 위로 올라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배터리 다 팔아야 되죠. 자, 배터리를 다 팔아야 돼요. 왜? 개인이 배터리를 8조 샀으니까. 8조 넘게 샀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려면 배터리를 팔아야 돼.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삼성전자는 별로 산 게 없어요. 예? 개인이 삼성전자를 산 게 거의 없다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배터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이 배터리를 판다라는 건 배터리가 오른다는 얘기일까요? 내린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개인이 보유한 돈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샀다고. 네. 그럼 여기서 주가를 올려서 만약에 배터리를 매도하게 한다. 그러면 개인은 익절하는 거잖아요. 응? 개인은 익절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성립이 돼요? 응? 여기서 개인이 좋으라고 주가를 올린다는 거죠. 배터리 종목을 다 올려. 그래서 개인들이 돈 벌게끔 올려줘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8조를 다 매도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예? 그렇게 올릴 거면 왜 개인한테 배터리를 줘요?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지. 예? 8조 원이나 왜 개인한테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개인이 배터리 섹터의 주식을 파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 가격이 싸기 때문이지 가격이 비싸서 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개인이 배터리 섹터에 있는 주식을 팔려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위배되잖아요. 자, 다시 2641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려면, 이 상단선 위로 넘어가려면 개인이 주식을 팔아야 돼. 예? 개인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개인이 주로 들고 있는 섹터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 섹터에 있는 주식을 팔아야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 배터리는 폭락하고 삼성전자만 올라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매집한 삼성전자는 올라가.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 그리고 개인은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반대로 배터리는 다 죽어야 돼. 왜? 개인이 팔아야 되니까. 예? 내려서 손절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내리면서 개인이 팔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르면서 개인이 팔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이 상승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팔겠어요? 배터리를?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왜? 배터리가 좋다라는 걸 막 시장에서 예,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죽어도 팔지 마라. 계속 오를 거다. 개인이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2641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지수야 올라가지.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돈의 흐름이 지수의 흐름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641의 상단선이 있다. 그러니까 상단선이 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긴 쉽지 않다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팔면 된다. 근데 지금 저 상단선에 걸려있는 돈이 얼마다? 7조예요. 7조. 자,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매도한 현물이 10조입니다. 예?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매도한 현물이 10조인데 7, 8, 9, 3개월도 안 된 시간 동안에 개인이 매수한 현물이 7조예요. 그럼 누적으로 얼마 남았겠어요? 3조? 예? 누적으로 얼마 남았겠냐고요. 지금 3조 남았을걸요? 그러면 개인이 3조 매도해가지고 상승장이 와요?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으로는 노라고 생각해요. 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만을 봤을 때는 개인이 2조 8천억 팔았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2021년 12월 달에 한 달치가 6조예요. 예? 한 달에 6조 팔았다고. 예? 한 달에 6조를 팔았는데 최대가 9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요 한 달 동안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을 때 최대치가 9조 1천억 정도 됐고 종가는 6조 3천억인가 4천억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매도로. 그런데 30% 올랐어요. 예. 6조 원의 돈으로 30% 올렸다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2조 8천억밖에 안 돼요. 예? 2조 8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상승한 건 몇 표 올랐어요? 거의 60% 올랐어요. 그럼 돈은 절반이야. 그죠? 2021년 12월 달 들어간 개인이 매도한 돈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 그런데 상승한 폭은 2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것만큼 개인의 매도가 계속 나와야죠. 예? 개인의 매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기관도 매수해야지. 왜? 상승장이니까. 위로 갈 거니까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개인이 팔아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관이 계속 팔아요. 그 얘기는 기관은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게 아닌 거죠. 예? 기관은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요. 올해 들어서도 기관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거의 외국인만큼 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2641이라는 수치를 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하단선은 어디 있나요?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예. 2289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기봉이 상승을 하려면 하단선을 찍고 와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예? 2641이라는 숫자를 넘을 수 없다면 반대로 2289를 찍고 와서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데 문제는 2289라는 위치까지 가려면 하이봉이 다 망가져요. 응? 하이봉이 싹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저길 가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289라는 숫자를
반기봉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는 작년 저점은 충분히 깰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상단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상단선이 있다. 자, 이걸 분기로 옮겨서 이제 분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분기는 위가 열려 있어요. 응? 분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거 왜 내렸지? 이거 왜 내리고 있는 거지? 예, 반기봉이 여기서 막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분기봉엔 상단선이 없어요. 분기봉엔 상단선이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올라갔다가 밀린 이유는 분기봉 때문이 아니라 반기봉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상승 조건이 있고 하락 조건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상승 조건은 엔드고 하락 조건은 오하라 그랬어요. 자, 고상승, 저상승, 종상승이에요. 고가, 저가, 종가가 모두 상승할 때 상방입니다. 그리고 고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저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이 됩니다. 자, 고가는 상승했으니까 제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종가랑 저가예요. 남은 시간 13일입니다. 자, 종가가 얼마냐? 종가의 기준은 2023년 6월 종가죠. 6월 종가가 2564.28입니다. 예, 2568.28.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2564.18. 28. 예. 64.28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게 종가고, 저가는 2455.99죠. 예.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고 싶어. 그러면 2564.28 위에서 끝나면 되죠? 예? 이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근데, 하락하고 싶어? 그러면 이 아래로 가면 되죠. 이 아래로. 지금처럼. 이대로 끝나면 하방이에요. 예? 이대로 끝나면 하방이 된다고. 자, 그런데 얘는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일이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어요. 2564.28 위에 있는지 2564.28 아래에 있는지는 13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종가 기준이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응? 지금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가를 깨. 그럼 저가를 깨는 행위는 아무 때나 가능하죠. 월요일날 깨도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깨도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깨도 돼요. 언제 깨든 상관없어요. 근데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서 최저가가 돼요. 예, 최저가가 되면 여기 2022년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종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종가. 2564.28 위로 갈 거냐? 2564.28 아래로 갈 거냐? 첫 번째 기준은 이거고 2564.28 아래로 끝난다는 거는 어차피 아래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아래로 갈 거면 여기를 깨겠죠. 317.78. 그러니까 요게 245.99죠. 2564.28을 깰 생각이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면 반대로 245.99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를 안 끄겠죠. 이해하시겠죠? 245.99를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야 2564.28 위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 13일밖에 안 남았어.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2640일 위로 올라가려면 7조가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외국인이 사야 돼요. 예? 미친 듯이 외국인이 현물을 사들여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8월 달까지 2700에서 2800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2700에서 2800까지 간다고. 8월까지. 예. 그래서 왜 하방을 보냐는 거죠. 예. 그런 훌륭한 분이 2700에서 2800을 간다고 했는데 왜 너는 자꾸 아래라고 하냐. 응? 지금이라도 고버스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2640도 넘기 힘들어요. 응? 2640도 힘들다고요. 왜? 여기에 7조 들어가 있어. 개인이 여기다가 7조를 때려봤어요. 매수로.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2641을 뚫고 올라가려면 7조를 반대로 사들여야 돼. 사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올라갈 거야. 그럼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네? 그러니까 9월 말 종가가 2564.28보다는 높아. 근데 높기만 한 거지. 2600도 못 가고. 그러면 상승은 만족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냐?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증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증시를 뒷받쳐주는 자금의 흐름이 어떠냐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자 1월부터 5월까지 10조예요. 개인이 매도한 게. 그러면 월 평균 얼마예요? 2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할 때 2조씩 매도했다고. 근데 7, 8, 9에 7조예요. 매수가. 그럼 지금 이게 2개월이고 요거는 30% 갔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상. 근데도 7조야. 그럼 얘는 평균이 3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인이 한 달 동안 평균 2조씩 매도했는데 7, 8월은 3조씩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2조씩 매도했는데 고점이 되니까 3조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위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이게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상방, 무조건 하방,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건 뭐, 무조건 하방 갈 거다. 또는, 무조건 상방이다. 이거 뭐, 내년에 올해 말까지 3천 가고, 내년까지 3,500을 가고, 그러면 자금도 그렇게 따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수가 그렇게 움직이려면 자금도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자금이랑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2020년에 47.4조 샀죠. 개인이. 2021년에 65.8조 샀죠. 예. 그 다음에 2022년에 16.6조를 샀어요. 근데 지금 3조도 안 팔아. 2023년인데. 이게 말이 돼요? 여기만 130조인데? 예? 그럼 개인이 130조를 샀는데 지금 3조를 팔았더니 상승장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이게 127조 남았는데요? 이거 그냥 둬요? 이거 올라가면 얘네들 다 입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드렸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자, 결국은 분기봉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분기봉 싸움이라고. 이 분기봉을 과연 예, 상승으로 마감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서 2455.99를 깨느냐. 여기를 깨면 작년 저점 2134.77, 여기가 타겟이 됩니다. 여기가 타겟이 됩니다. 이 되셨죠? 네. 2455.99를 깨면 2134.77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야 상방이죠. 지금 지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기 지키려고 막 미친 듯이 관리해요. 그죠? 지금 외국인이 거래하는 거 보세요. 안 깨려고. 예? 안 깨려고 어느 날 뜬금없이 막 삼성전자를 6%씩 올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렸겠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좋은데 배터리는 나빠? 삼성전자가 6% 오를 만큼 좋은 날에 배터리는 꼭 나빠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HBM 무슨 반도체를 들어간대요. 그럼 기존에는 그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삼성전자랑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나눠 먹으려고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파이만큼 하이닉스는 그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6% 올랐다는 거는 하이닉스는 작살나야죠. 돈의 논리라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삼성전자 오른 거에 비해 하이닉스 빠진 게 없었거든. 그 얘기는 그냥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핑계가 필요했던 거지. 예. 그래서 6%를 올렸어요. 6%. 그날 배터리는 다 빠졌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균 단가가 341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도 결국에는 지수는 341을 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 오른 동안 선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는 341을 못 넘겼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기봉 싸움 하는 거예요. 네. 위에서 끝나느냐, 아래로 내려오느냐. 자, 월봉. 월봉을 봤더니 월봉은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월봉은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받치는 거지, 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선물 매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왜? 돈으로 안 하면 흘러내리니까. 자, 상승 추세를 탈 때는 이렇게 탑니다. 빨강색이 이렇게 탔다가 상승 추세가 끝나면 얘가 이렇게 꺾여요. 네, 꺾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움직이느냐? 얘를 찍어요. 이렇게. 얘를 찍는다고. 얘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도 이렇게 찍어. 이해되세요? 자, 올라갈 때 얘를 찍듯이 내려갈 때도 얘를 찍는다고, 보통. 예,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찍었잖아. 여기도 찍었고, 여기도 찍었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여기도 찍죠. 그럼 내려갈 때 여기도 찍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이제? 예? 올라갈 때 찍듯이 내려갈 때도 찍는다고.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예, 이렇게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내려가면, 얘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꼭 간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 찍었잖아요. 여기 터치. 예?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반등할 만한 환경이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스피의 경우는. 그러면 코스피 200은 찍었나? 코스피 200 보세요.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죠? 예, 얘는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죠? 331.7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갈 자리까지 왔는데 반대로 코스피 100 지수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네? 삼성전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를 확 올려놓고 안 빼잖아. 네? 삼성전자를 확 올려놓고 안 빼니까 코스피 100 지수도 확 올라간 뒤에 안 빠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는 지금 찍을 자리를 거의 찍었다고. 근데 코스피 200은 안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코스피 200은 월봉상으로는 올라야 될 이유가 없던 거예요. 매수가도 없어. 응? 매수가도 없다고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를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월봉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매수해야 될 자리는 이렇게 해요. 요 영역이 매수예요. 예. 근데 이걸 코스피 200으로 환산하면 331.7이고요. 여기는 326.7이에요. 그럼 딱 5% 사이. 요 공간만 매수할 수 있는데 코스피는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를 봤을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월봉이 제공하는 매수 전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월봉이 제공하는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봉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월봉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2455.99를 가면 하방이잖아요. 예, 여길 가면 하방이에요. 가려면 저가를 깨겠죠? 왜냐면 이 목표가가 더 낮아. 결국에 뭐예요? 저가를 깨면 2455.99로 가는 거예요. 저가를 못 깨면 못 가잖아요? 그럼 저가를 못 깨죠. 9월인데 2455.99를 못 깨면 상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되는 거죠. 그럼 어디 위로 올라가겠어요? 2564.28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거래 전략이 나오잖아요. 예?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예, 코스피 200 지수로 331.7 아래, 요 아래에서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해서 2564.28 위에서 끝나면 홀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넘어가면 홀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 2640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대략 7조 원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과연 매도할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건 2주봉입니다. 2주봉. 2주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8월 28일에 시작해서 예,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봉으로 넘어가겠죠? 다음 봉으로. 그럼 제가 이거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미래를 보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봉이 바뀌니까 자, 미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그죠? 상단선이 내려와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1, 2, 3. 그런데 대충 보면 이게 2564 정도에 있어요. 그죠? 2564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가 9월 첫 번째 주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9월 3주가 됩니다.
9월 3주인데 9월 3주까지 상단선이 요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2564 정도에 있다고요. 얘가 전분기 종가예요. 그러니까 전분기 종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누르고 싶은 거죠. 전분기 종가 위로 올라서게 되면 전분기 종가 위로 올라서게 되면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주봉은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르고 싶은 의도는 있는 거예요. 누르고 싶은 의도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어디 위로? 전분기 종가 위로. 그러니까 전분기 종가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무조건 막는다? 아니에요. 의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를 보세요. 여기 하단선의 위치는 저가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반감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저가가 붕괴되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이에요. 만약에 9월 3주에 종가가 하락해 있잖아요. 지금 종가보다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횡보하게 되죠. 그럼 얘도 하락이죠. 근데 문제는 하락을 하게 되면 뒤에 세계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봉이 뭘 의미해요? 9월 3주, 10월 1주. 그죠? 10월 3주, 11월 1주예요. 그 얘기는 11월까지 하락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9월 2주랑 3주까지 가서 9월 3주의 종가가 현재 위치보다 낮아. 현재 위치보다 낮다라는 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한다라는 거고,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그 이후로 6주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 이주봉은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를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이주봉은 상방이 아직 아니에요. 물론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단선은 일부 발달해 있지만 완벽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튼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 지금은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려 있어. 그러면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률상 하락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봉은 박스입니다. 주봉은 박스예요. 얘는 1위 1비 할 수밖에 없어요. 1위 1비 할 수밖에 없다. 1위 1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번 주 저가가 여기잖아요. 자, 이걸 지우고 이번 주 저가가 여기고 이번 주 고가가 여기에요. 자, 고가를 넘으면 위로 가기 좋고 저가를 깨면 아래로 가기 좋아요. 이건 지금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주봉으로 옮겨서 볼게요. 보세요. 자, 이주봉의 저가가 깨지기 좋겠죠.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이주봉의 저가도 깨질 거라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이주봉의 저가도 깨지기 쉽다고. 보세요. 그리고 주봉의 고가를 넘으면 이주봉의 고가도 넘죠. 근데 여기서 간과한 건 주봉은 사실상 상단선이 그렇게 발달한 모양새는 아닌데 이주봉은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만 보면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주봉을 봤을 때는 위를 막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 미국 증시가 크게 안 올라야 돼. 그냥 애매하게 끝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는 계속 갭상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가가 높아지면서 하락의 힘이 약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에너지로만 보면 이게 꼭 위로 가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장세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영향으로 상승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3일봉. 3일봉은 9월 8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틀째고, 예, 11일까지, 12일까지 가네요. 12일까지. 12일까지 갑니다. 얘는 그럼 과거로 봐야 돼요. 과거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가는 깨졌죠. 오늘 저가는 깨졌어요. 저가는 깨졌는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일봉은 윗공간이 있는 거예요. 3일봉은 윗공간이 있어요. 주봉도 윗공간이 좀 있고 2주봉도 윗공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하려면 어쨌든 올랐다 내리는 게 더 좋겠죠. 예?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올랐다 내려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뭐 하단선을 바로 누르는 것보다, 예, 올랐다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아래로 쏟아지면 대박이겠죠. 왜냐면 봉이 죽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본 거였구나. 예. 저는 이걸 안 봤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자, 이걸 끄고요. 예, 여기 종가만 딱 보여드리면, 자, 종가만 딱 보세요. 종가만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종가 중에 바닥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거예요. 이게 지금 종가 바닥이에요. 종가 바닥, 그죠? 이게 종가 바닥인데 얘가 더 낫지 않나요? 얘가 더 높은가? 이 종가가 얼마냐면 2520이고 얘가 지금 2519예요. 얘가 더 낮아. 근데 실제로 얘가 더 낮잖아요. 얘가 더 낮아요. 그럼 얘가 바닥을 찍고 이게 오른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서 얘가 제일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52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면 이제 252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모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예,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심은, 예, 저가랑 종가는 하락하고 있고 고가만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고가가 낮아지는 건 이번 봉이 아니라 다음 봉이. 이번 봉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영구간이라. 예. 그래서 만약에 내려갈 거면 윗꼬리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화요일날 쏟아지면 땡큐. 그러니까 월요일날 위로 가서 윗꼬리를 쫙 그렸다가 밀려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화요일날 쏟아지면 3일봉이 굉장히 이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마지막 일봉인데 일봉에서도 이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일봉 보면 뭐 이건 위에 상단선 쌓여 있죠. 예? 상단선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 이건 올라가면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올라가면 누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예요. 예. 그리고 투심이 안 올라.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투심이 안 오른다라는 말을 이걸 이제 계산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상방에 유리해요. 예? 근데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하방에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0구간이면 상승하고 1구간이면 하락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왜? 처음에 배울 땐 이렇게 배워요. 이게 쉬워. 예? 근데 뭐가 문제냐? 기존의 방향이 있어요. 기존의 방향. 그러니까 0이냐 1이냐는
현재 만들어진 봉 또는 다음에 만들어지는 봉에 대한 해석이고 현재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방향이 상방이면 0에서는 상승이 되지만 현재 방향이 하방이면 0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현재 방향이 상승이면 1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방향이 하락이면 1에서는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향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종가는 하락했어요. 근데 고가 저가는 하락 안 했어. 여기는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고전은 하락이 안 돼. 종가만 하락이 되지. 그러니까 이 봉은 종가만 하락시킨 거예요. 고가 저가는 하락이 안 됐다니까. 근데 이 봉을 보세요. 이 봉은 111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 하락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하락했죠. 여기서 다 하락했다고. 다 하락하고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고조종이 다 내렸다고. 자, 봉은 양봉이고 예, 아래 꼬리가 긴데 이게 구조로 보면 고조종이 다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3일 동안은 다 111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봉이 양봉으로 가고 상승으로 가도 투심은 내려가요. 투심은 내려가는 구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 그리고 화요일날 고가 낮추잖아요? 그럼 내려간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월요일에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마감했어. 예? 이렇게 마감했다고요. 그럼 이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건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개파락 해가지고 저가 깨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왜 그래요? 1구간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길 넘잖아요. 이거 왜 넘겠어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자, 월요일에 시가 찍고 올라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여기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가 깨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합쳐서 3일봉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가, 고가, 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월요일에 찍고 고가 그리고 밀리고 화요일에 예, 고가 못 넘고 무너져서 저가 깨고 내려가면 딱 하락하기 좋은 봉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주봉에서 시가 찍고 상단선 쪽으로 갔다가 상단선을 못 넘고 밀리는 봉이 만들어지고 화요일날 쏟아지는 거죠. 이게 이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가 찍고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가 전봉 고가 못 넘고 두둑에 맞고 내려와서 예, 내려가는 그런 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구간 3일 네, 수요일까지 요거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외국인은 선물 매도 사조예요. 사조. 예? 선물 매도 사조라고.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매수하는 거하고 선물을 누적으로 매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선물이 누적으로 3조 9천억을 매도했다라는 건 여기서 얼마를 매수하든 이건 환매야. 예? 환매라는 거예요. 물량을 정리하는 거라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매라고요. 자, 그냥 사는 걸 매수라고 합니다. 예, 그냥 사는 걸 매수라고 해요. 이 매수를 청산하는 매도를 전매도라고 그래요. 전매도. 전매라고 합니다. 예? 매도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매수 안 했어. 나는 그냥 매도를 해. 그럼 이건 매도예요. 전매도하고 달라요. 그리고 얘를 청산해. 그걸 환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환매고 매수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전매예요. 근데 선물 매도로 누적이 3.9조 원이 있다라는 건 얼마를 매수하든 다 환매야. 이게 미결이 늘든 줄든 상관없어요. 왜? 미결이 는다는 거는 계좌를 바꿨다는 얘기고, 그죠? 미결이 준다는 얘기는 같은 계좌를 썼다는 얘기예요. 같은 증권사가, 같은 거래 주체가 계좌를 바꿔. 그러면 미결이 늘어요. 근데 계좌를 같은 걸 써. 그럼 미결이 줄어. 무슨 상관이 있어? 결국에는 선물 매도 누적분을 줄이느냐 늘리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3천억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매수가 3천억 들어왔어. 이거 상방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누적분이 3.9조가 있다니까? 그럼 그냥 3천억 환매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6조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주잖아요. 이게 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주력인데. 주력은 매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얘가 지금 만기가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에 3.9조야. 하루에 얼마씩 털어야 돼요? 1조씩 환매해야 돼요. 예? 1조씩 환매를 해야 포지션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근데 1조 매수하면 1% 올라요. 못 올라도 1% 올라. 1조 매수하면. 하루 종일 선물 1조 매수해봐요. 1% 온다니까. 적게 올라도 1%예요. 그러면 지금 336에서 4% 올라봐요. 340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3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자, 3.9조에서 1조 매수해가지고 340을 갔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조 남았잖아요. 이걸 뭐 어째? 예? 여기서 1조 하면 344인데? 그럼 2조 남아요. 이거 다 손절해요? 이거 손절해? 왜? 왜 손절해요? 바보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데?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요. 외국인이 왜 위로 올려? 콜매도 치려고 올리겠지. 아니겠어요? 자, 외국인이 위로 쫙 올려요. 그러면 콜 시세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콜매도를 쳐. 왜? 자기네들 선물매도 들고 있으니까 밑으로 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매도를 쳐놓으면 더 올라가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때려치우고 외국인은 단가가 341인데 그 위로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면 만기 지나고 가겠지. 만기 전에 341 위로 가겠어요? 저는 안 갈 것 같아. 돈 아깝잖아요. 며칠만 버티면 돈 버는데. 그 옛날에 우리 그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그 뭐 100일만 버티면 아니면 1000일만 버티면 여우가 사람이 된대. 근데 지금 996일째인 거잖아요. 996일째가 돼서 앞으로 4일만 버티면 사람이 되는데 뭐 4일 못 버텨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3.9조가 사람들은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네. 1조 5천억만 넘어도 커요. 응? 만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1조 5천억만 돼도 크다고. 거의 안 바꿔요. 근데 4조를 받고? 그건 희망사항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월, 화, 수, 목 4거래일 동안에 최대한 밑에서 마감해야 돼. 예? 차트를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돈의 힘으로 차트를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어요? 예? 만기일 지나면 자유롭잖아요. 선물을 매수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리고 싶으면 4거래일 동안에 최대한 많이 내려놔야 예. 그래야 뭔가 지수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만기예요. 만기 그래프. 그러면 이걸 설명을 드릴까요? 이 그래프를 볼 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옵션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치우고요. 뭘 봐야 되냐면 어디 갔지? 옵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챙겨보자고요. 네. 자, 조회. 일단 저는 수량으로 봅니다. 수량으로. 돈보다는 수량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포지션을 짤 때 수량으로 짜는 거예요. 수량으로. 잘 보세요. 여기 335를 7,700개를 매도 쳤죠.
매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판에 끌어올렸는데 결국엔 이걸 매도 쳤다고. 그럼 얘는 결제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콜 매도를 치는 건 결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337을 샀잖아. 지금 336.40이잖아요. 근데 335를 매도 쳤다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보다 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계산식을 잘 보세요. 335를 7,700개를 매도합니다. 그죠? 그 위에 337이 있는데 얘는 1,370개를 매수해요.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340은 1,059개를 매도하고, 네, 그 다음에 342는 4,525개를 매도합니다. 자, 내가는 비싼 걸 말해요. 비싼 거를 매도하고 싼 거를 매수하면 하방이에요. 예? 비싼 거를 매도하고 싼 거를 매수했잖아요. 예, 이건 하방이라고. 그러면 요렇게 보면 상방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비싼 거를 사고 싼 거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보면 상방이거든요. 그럼 이건 네이키드 하방이 돼. 그러면 7,700개를 매도한 거는 그대로 손실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대로 손실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작살나는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똔똔이야. 수량이 비슷해. 얘는 뭐 빼고라도. 그러면 얘는 네이키드 하방이고 얘는 스프레드를 짠 건데 얘는 돈이 안 돼요. 1,000개 가지고 돈이 되겠어요? 7,000개 하방인데.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하방으로 짠 거예요. 옵션을 하방으로 짜놨다고. 근데 이걸 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누적으로 보면 예, 여기가 다 하방이 된 거야 지금. 예? 332도 매도죠. 335도 매도죠. 337 매수했는데 400개밖에 안 되잖아. 5,000개를 매도 쳤는데 400개 매수면 이거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340도 매도예요. 그럼 이거 싹 다 매도라고 이거. 요게 싹 다 매도예요. 이게 다 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40도 가기 싫고 337도 가기 싫고 335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위로 가기 싫은 거야. 이해되세요? 예? 위로 가기 싫다고. 지금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을 봤을 때 난 위는 싫어. 끝. 근데 개인은 340은 가고 싶어요. 337은 가기 싫은데. 그러면 340은 안 가겠다는 얘기죠. 왜? 개인은 가고 싶은데 외국인은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가기 싫고 개인이 가고 싶은 자리는 안 가요. 그러면 340은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옵션으로도 342는 없어. 근데 선물도 없어. 그러면 옵션으로도 342로는 못 가고 선물로도 341을 못 가요. 342도 안 되고 341도 1위도 안 돼.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근데 지금 336.4예요. 그럼 올라봐야 4포. 그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4포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4포 이상 오르면 내려야 돼. 왜?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어.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이제 빼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네, 이 옵션 포지션을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선물이에요. 녹색이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요게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합성입니다. 자, 선물과 옵션을 합성했더니 여기를 못 넘죠. 요거는 이게 0이에요.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이 위에 있으면 수익이고 이 아래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하락이고 이쪽으로 가면 상승이라고. 근데 이 선이 하락할수록 위로 올라가고 이 선이 상승할수록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상승하면 손실 난다고. 근데 이게 비단 선물만 손실 나요? 옵션도 손실 나잖아. 예? 옵션도 손실 나잖아요. 이렇게 손실 나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옵션도 손실, 선물도 손실이에요. 밑으로 가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 이해되셨죠? 밑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없어. 오늘 그걸 그린 거예요. 예? 오늘 그걸 그린 거라고. 위로 가겠냐고요. 자,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수익 날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340 넘어야 돼요. 340 위로 가겠어요? 옵션
선물 340 위로 올라가면 다 수익인데 죽어도 안 가겠지. 그러니까 저는 340 위로는 만기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옵션을 뒤집어 까도 소용없어. 선물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옵션 판대기를 다 뒤집어가지고 뭐 그래프를 만든다 해도 소용없다고. 예? 그러니까 만기까지는 340을 넘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봐요. 예? 만기까지는 340을 넘을 수 없다. 만기 전에 넘어도 내려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340 아래 어디, 그죠? 340일 아래 어딘가에서 끝날 건데, 그 어딘가가 지금보다 낮은 위치냐, 지금보다 높은 위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외국인은 지금 현물을 보유한 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려간다라는 거는 현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깨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2455.99를 붕괴해야 되는 상황까지 치달아 버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물도 던져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선물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그건 훼손하지 않고 지난 분기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먹고 빠질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건 이미 제한된 거예요. 여기서 4포 이상은 못 올라간다. 여기서 4포 이상은 못 올라갈 건데 그 4포 이상 못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빠지는 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밑으로 빠지는 건 무한대야. 위로만 4포를 못 올라가는 거지 밑으로는 무한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은 뭐다? 얼마나 내려줘서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힌트 하나 줬죠. 335도 매도 쳤다고요. 외국인이 335 콜도 매도 쳤기 때문에 잘하면 335 언더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335 언더에서. 재수 좋으면 이번 주 저가를 깨야죠.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거래일 동안에 좀 빼가지고 320대까지는 한번 내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13거래일이에요. 남은 시간은 13거래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은 앞으로 몇 거래일이 남았냐? 7거래일이 남았어요. 7거래일. 하락할 수 있는 시간 7일. 7거래일이 남았어요. 13거래일 중에 7거래일 동안은 하락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 그때까지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내려야 돼요. 왜?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내려야 돼. 그래서 하락의 힘이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줘야 상승이 끝나겠죠. 그게 얼마다? 2455.99인데 2455.99를 못 가더라도 적어도 지난달 저가는 깨야 돼요. 그 전에 깨야 이제 상승할 시간이 왔을 때 포기해버릴 수 있다. 자, 오늘 이 동영상 제목이 분기봉 전투입니다. 분기봉 전투인데 이런 맥락을 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맨날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분석한 게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하고 그런 자금이 집행하는 그 행태에 의해서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를 무너뜨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시는 것과 그냥 막연히 오르면 상방이고 떨어지면 하방이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견딜 수 없으면 막 난리치는 거예요. 하방이 맞냐, 내가 속았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있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고 그런 게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지수가 거꾸로 가면 이미 다 끝났어. 그 사람 마음에는 불신과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그죠?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뭐 했어요? 상방에 해지했지. 상방에 해지했잖아요. 막 주식 사고 에코프로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한 행동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하방에 물려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그냥 막 해요. 그냥 막 행동한다고. 왜? 그렇게 해야 자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네? 이미 자신이 생각한 범위를 다 벗어나 버렸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치달아 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네?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거죠. 아, 너 하방 보고 있냐? 내려가겠어? 보고도 몰라? 제 유튜브에 댓글에 그런 댓글 달렸어요. 아직도 하방 보고 있냐고. 예? 그게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8월 1일에 예, 7월 고가 넘었을 때 너 아직도 하방 보니? 미쳤니? 예,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위치는 어디 있어요? 5월 종가보다 낮아요. 예? 5월 종가보다도 낮다고. 근데 8월 1일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곧버스 1,800원 간다는 분도 있었어요. 곧버스 1,800원 간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가능성인 거잖아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지수가 올라서 곧버스가 1,8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한쪽 방향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쪽이 유리하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으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간다,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지. 단지 저는 해석 툴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할 뿐인 거예요. 과하면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과하면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를지 틀릴지는 어차피 시간이 결정합니다. 반반이에요. 사실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확실하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락할 때만 되면 귀신같이 나와가지고 탁 때려 맞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하방이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예? 아직 기회는 남아있고 아직 1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아직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 개인은 3분기 들어서 7조 원의 현물을 샀습니다. 아직도 사고 있어요. 이번 달도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 분기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